자, 운동량 고정법칙 얘기할 건데, 운동량 고정법칙 얘기하려면은 운동량이 뭐고 충격량이 뭐고 얘네들이 뭔지 알아야 된다. 자,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물리량을 나타내려면 굳이 새로운 거 쓸 필요 있나? 그냥 속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속도는 움직이는 빠르기랑 방향 둘 다 표현하잖아. 왜 속도를 안 쓰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표현할까요?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자, 서로 다른 물체가 있어. 하나는 1kg짜리 탁구공이고요. 다른 하나는 15kg짜리 너무 애매한데? 15kg짜리 수박이에요. 1kg짜리 탁구공과 15kg짜리 수박이 있어. 자, 얘네가 똑같이 초속 100m의 속력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초속 100m의 속력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내가 얘네를 멈추고 싶어. 내가 얘네를 뭐 잘 잡아서 멈추고 싶어. 일정한 힘을 가할 겁니다. 힘을 가해서 멈출 거예요. 왜?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느려진다 했잖아. 그쵸? 그럼 얘네 적당한 힘을 가하면은 느려지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50N의 힘을 가할 겁니다. 50N의 힘을 가할 거예요. 자, 탁구공 1kg짜리 초속 100m짜리를 50N의 힘으로 정지 상태까지 만들려면 일단 지금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야겠죠? 이 힘에 의한 가속도. 50N에 대한 1kg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뉴턴 운동고에서 제2법칙 아까 전에 했었죠? 가속도 50. A는 50m/s 제곱. 네,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니까 좀 헷갈리지 않도록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했었죠? 속도 변화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다. 그럼 내가 100에서 0으로 만들려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100에서 0으로 만들려면 그쵸,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만큼 변해야 돼. 마이너스 100만큼 변하려면 가속도에다가 얼마의 시간을 붙여주면 될까? 그쵸? 가속도 곱하기 2초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0N 말 건데 너무 애매하다 숫자가. 25kg라고 할게요. 15kg는 좀 나누기 애매해서. 자, 그러면 이 수박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가속도 계산해주면 50N의 힘을 가했을 때 수박에 작용하는 가속도 2. 방향까지 살려주면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힘을 가했어. 자, 그럼 속도 변화량 100이네. 마이너스 100이네. 가속도 곱하기 몇 초일까요? 50. 가속도 곱하기 50초.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을 멈추는데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쵸? 질량이 클수록 얘네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게 어려워. 관성 법칙 했었잖아. 제1법칙. 제1법칙 뭐였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해주려면 힘을 가해줘야 돼. 그럼 내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얘네가 얼만큼 변하는지 또는 얘네가 지금 운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질량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상태를 표현해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질량과 속도를 모두 고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P라고 씁니다. 자, 보통 영어로 P라고 쓰면 영어 단어도 P라고 시작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M으로 시작해요. 근데 왜 P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운동량은 P라고 하고요. 컴퓨터 P로 쓰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 P는 M 곱하기 V로 표현합니다. 단위 역시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결합해서 쓰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크기 곱하기 속도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운동량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 즉 속도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운동량 됐는데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수박과 탁구공의 운동량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힘을 가하기 전에 운동량 1kg 곱하기 100m/s 1kg m/s. 아, 탁구공의 운동량은 100kg m/s 정도 되는구나. 수박의 운동량, 수박 질량 곱하기 속도 2500kg m/s. 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내가 힘을 가해서 내한테 충격을 가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충격을 준 거야. 2초라고 하는 시간 안에 얘를 100m에서 0으로 바꾼 거면 힘을 준 거 아닐까? 힘을 줘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멈추게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격이 아니더라도 힘을 가하는 것을 이제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무언가가 변해요. 충격을 받으면은 무언가가 변해요. 충격을 받으면은 무언가가 변해요. 뭐가 변했어요? 속도가 변했어. 내가 힘을 줬더니 속도가 변했어. 그쵸? 뉴턴 법칙, 제2법칙, 제1법칙 계속 했잖아요. 힘을 주면은 속도가 변한다. 자, 속도가 변했어. 얼만큼 변했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100만큼 변했어. 속도가 마이너스 100만큼 변했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운동량이 그러면 얼마나 변한 거예요?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 거예요? 운동량이 100에서 0으로 얼만큼 변한가? 100만큼 변한 거죠. 100만큼. 그러면 내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운동량의 변하는 정도랑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정도를 이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겁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고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운동량과 단위가 같아요.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힘과 시간의 곱으로 쓸 수 있는데, 봅시다. 물체에 작용한 힘 50N과 시간 2초, 50N 곱하기 2초 해주면은 100N세컨드가 되죠. 그럼 얘랑 지금 같아야 운동량이 0으로 변한다는 거 아닐까? 볼까요?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m/s 제곱인데 여기다가 초를 한 번 더 곱해주면 킬로그램 m/s가 되죠. 따라서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내가 충격을 준 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량, 물체가 가진 질량과 속도의 곱은 충격량,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에 비례한다. 물체에 R자의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자, 좋습니다. 자, 충격량이 이제 앞에서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어떤 시간 동안 주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힘과 시간 그래프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작용 반작용 법칙과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수업을 끝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A랑 B가 서로 충돌한다면 A는 B한테 힘을 가하고 B는 A한테 힘을 가해. 충돌 과정에서 A랑 B에 작용하는 힘과 B랑 A랑 작용하는 힘은 서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앞에서 봤던 작용 반작용 법칙 꺼내온 거예요.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A가 충돌한 시간과 B가 충돌한 시간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죠. 같아야 돼요. 서로의 충돌 시간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꺼내올 때다.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얘기를 할 거야. 자, A가 받은 충격량. 예를 들어서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될 거고,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될 거야. 자, 그런데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는 마이너스 F, B는 플러스 F로 받았다고 했으니 다시 표현해주면은 마이너스 FT 플러스 FT라고 쓸 수 있겠네. 서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자, 세 번째, 충격량은 뭐예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즉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이 변한 정도예요. A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변화량을 의미해요. 델타라고 읽고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밑에도 똑같아요. 누구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러면은 A가 받은 충격량 더하기 B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 더하기 B가 받은 충격량은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이네요. 그렇죠? A가 받은 충격량 더하기 B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 더하기 B의 운동량 변화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 아니야?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아니야?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이 변한 정도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고급적인 트릭이긴 한데. 자, 근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FT 플러스 FT 더해주면 0. 즉, 두 물체의 운동량 총합은 일정하다. 두 물체의 운동량 총합은 일정하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이 물체들 밖에서 따로 추가적인 밖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중력. 내가 물체를 놔. 그러면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죠. 그럼 운동량이 증가하니까 운동량 보존하지 않네. 그래서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운동량 보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벽과 충돌하는 경우. 자, 벽과 충돌하는 경우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벽은 운동량이 0이에요. 멈춰 있잖아. 벽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요. 벽은 멈춰 있습니다. 야, 벽에다 공을 던진다고 해서 벽이 저쪽으로 멀어지진 않아. 멀어지면 큰일이죠. 벽과 충돌한다고 해서 벽의 운동량이 변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벽의 질량이 무한대라고 놓고 풀기도 해요. 나중에 뭐 대학교까지 가면은. 지금 당장은 벽과 충돌한다고 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언제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외부에서 작용하는 R자임이 0인데 물체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 총합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속도가 변하는 경우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뭐 유추한다거나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한다거나 물체의 질량을 구한다거나 할 수 있다. 뭐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연결해놨던 물체가 끊어지면서 제 마음대로 움직일 때. 자, 두 물체가 서로 뭐 스프링 같은 걸 연결해놨다가 놔뒀어.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폭탄이 터졌어. 이런 경우에도 운동량이 보존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요. 지금 왼쪽에 정지 상태였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질량은 음수가 될 수 없어. 따라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두 개로 끊어지는 경우에는. 세 개 이상의 물체로 끊어지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넘어갈게요. 다음에 합쳐질 때, 두 물체가 부딪혀서 합쳐질 때. 자, 아직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하나 남았는데, 자, A의 충격량, B 충격량 더하면 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 크기랑 이 친구 크기는 같다. 얘를 조금 다르게 써주면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와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고,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같아. 근데 얘가 3kg이고 얘가 플러스 5m/s래. 근데 이 친구가 5kg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3m/s가 된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속도가 많이 변했네? 걘 가벼운 거야. 속도가 조금 변했네? 걘 더 무거운 거야. 좋습니다. 빈칸 채우기 OX 퀴즈 응용 해보도록 할까요?